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좀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날 하락이 나왔고 시간에서는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왔죠. 시간으로 7.98%가 상승을 했고 이슈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같이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넥신의 공시예요. 공시를 보면 전자공시를 보게 되면 투자자 관련 주요 경영상 하나, 둘, 셋, 넷. 사실 좀 다 훑어봤는데 이거 지금 백신 임상에 대해서 변경 건에 대해서 뭐 무반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썼던 부분이고 타법인 출자 양수 결정했다는 건 툴젠 그런 부분이고요. 유한 양행 상대로 지금 투자를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상투자 결정했다는 게 바로 이 부분, 이 툴젠하고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툴젠을 지금 최대 주주, 이제 기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툴젠의 최대 주주가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12, 200원 규모 12 결정했다는 건 유한 양양 상대로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전환사채 이제 그런 부분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대 주주가 했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오늘 해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넥신 200억 규모 CB 발행 결정,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위해 200억 조달, 김영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했다. 3자 배정이에요.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0%, 이자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좀 조건을 보면 되겠지만, 자, 2010 전환 청구 기간은 2012년 17일부터 12월 2025년 12월 16일까지다. 그죠? 전환가액은 14만 9,500원, 950원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씩 쭉쭉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제넥신, 자, 툴젠의 최대주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제넥신이 이 툴젠의 주식 총 98만 5,721주를 695원에 양수한다고 공시했다. 11일. 총 자산 대비 19.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거래 상대방은 창업자인 김진수 박사와 미래창조 LB 선도 기업 투자 펀드와 KTB 벤처 투자 조합 이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벤처입니다. 펀드입니다. 펀드. 이들 펀드에 대해서 유상자 신주가 부여되고 김 박사에게는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합병이 마무리되면 제넥시는 툴젠에 지분 16.6%를 부여한 최대 주주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예요. 이 부분이에요. 결국 자, 백신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변경 부분, 이 공시에 대한 부분과 툴젠의 최대 주주, 툴젠을 합병하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거고, 자금 조달해서 유한양행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툴젠의 최대 주주가 된다. 이런 결국 이런 부분입니다. 이 공시 4개를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유한양행에서 돈 받아오고, 그리고 신주 발행하고, 3자 배정으로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툴젠의 최대 주주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결국 이런 건데 툴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어떤 기업이길래 툴젠에 또 이제 회사를 최대 주주가 되는지, 그리고 백신에 대한 정말 중요한 거죠. 백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공시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이거예요. 건강한 성일 대상으로 임상 시험 계획 변경 승인했건, 그죠? 임상 1상과 2A상 다시 한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요. 보면 건강한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코비드 예비 백신 GX19N 위약 대비 면역성을 평가한다. GX19N 투여에 대한 위약 대비 면역성을 평가하여 상위 유행 통계적 가상을 검증할 수 있는 유효수 평가 보수로 근거를 확립하고자 함. 그죠? 1상 20명, 2상 150명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무반응. 사실 회사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반응에 대한 부분으로 임상에 대한 효능과 검증을 좀 더 다시 한번 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게 참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체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백신의 그 유효성이나 그런 안정성 관장 문제보다 투여 방식에 따른 데이터를 보다 면밀히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백신 투여 방법의 정립, 그러니까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 유효성 논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와의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무반을 뭐 EP 이 EP 방식이 전기 천공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투여되기에는. 그래서 EP를 추가했는데 20명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결정 얘기가 나왔죠. 전환사채, CB라고 하잖아요. 채권인데, 뭐 주식으로 나중에 이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빚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바꾸겠죠? 안 되면 주가 떨어지게 되면 갚아야 되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전환가액이 14만 950원. 그죠? 더 높게 본다는 거죠. 아직 가치를요. 그죠? 그리고, 자, 좀 더 볼게요. 지금 가격이 14만 1,500원이니까 좀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식 총수 대비 0.58% 정도 되고요. 그죠?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행 상대가 주식회사 유한양행이라는 거죠. 유한양행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쪽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그런 거죠. 그죠? 어느 정도 제넥신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또 하나 공시 하나 볼게요. 제넥신 탑업인 주식 출자 증권인 양수병정. 이게 핵심이죠. 돈 끌어온 게 이거예요. 툴젠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툴젠 뭐 하는 회사냐? 자, 유전자 가위. 그죠? 여기서 카티. 2세대 카티 기술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죠? 이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신사업에서 추가한다는 거죠.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볼게요. 먼저. 아까 기사로 살펴보셨겠지만, 자, 19.40%, 그죠? 촌사산 대비,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 지분 비율은 14.96%입니다. 양수 목적은 제넥시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제휴 협력, 그죠? 아까 말했던 대로 기사에서 나왔어요. 그죠? 좀 쉽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울 관악구 봉총동에 있고, 자, 이런 아까 회사명, 성명이 이제 이 사람한테 현금으로 지급되고, 요거 이제 주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결정. 그 기사가 있었죠. 자, 보면 유상증자 결정하는 이유가 탑업인 자, 3자 배정 찍는 겁니다. 대상작을 찍는 거예요. 찍어. 공모가 아닌 사모. 그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찍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유가 회사 인수하려고. 그죠? 보십시오. 탑업인 지분 취득. 그죠? 요 이유입니다. 제넥신이 투자를 좀 잘하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자, 일단 공시에 대해 보면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툴젠을 인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툴젠이라는 회사 뭐냐? 카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라는 유전 물질을 T세포에 넣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 차세대 항암제인데 이것도 이제 2세대까지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 제넥신은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중 투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다 최근에 좀 멈춰졌었거든요. 약간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진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에겐 백신입니다. 백신. 무엇보다 지금 임상 1상에 대해서 효능을 확인하는 부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 이 부분을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뭐 지금 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자, 면역 항암제 하이루킨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하이브리드 FC 약효주성 플랫폼 그리고 하이루킨이라고 면역 항암제와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인 DNA 백신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우리가 임상 효능 이 무부하던에 대해서 아마 이걸로 좀 진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지만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넥신에게는 무엇보다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지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기사를 좀 먼저 언급하고 툴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길어지네요. 자, 먼저 카티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항암제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스 기술력에서 이 카티라는 기술을 모르면 유전자 치료제에서 지금 획기적인 분야이거든요. 이 유전자 조작된 기술이에요. 카라는 유전 물질을 T세포에 넣어가지고 이걸 다시 우리 인체에 투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카라는 유전 물질이 뭐냐? 그러니까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서 유전자 재조합된 유전 물질과 항체,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의 일부분을 잘라내서 같이 넣고 다시 요거를 자,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벡터, 이 벡터에 넣어가지고 이걸 다시 T세포에 넣어서 자, 이거를 인체에 투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굉장히 혈액암에 있어서 고용암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혈액암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효능을 보였던 부분이죠. 근데 이 툴젠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1세대 방식이고요. 자, 이 벡터도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있죠.
뭐 어떤 벡터를 쓰냐에 따라 다르겠죠. 전달체라고 합니다. 벡터는요. 좀 어렵죠. 다음번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툴제는 이 카티의 2세대 카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넥신과 같이 예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앞으로 이 제넥신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술 여기에 자 유전자 치료제 카티를 이제 좀 더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한 이 임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변경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쉽죠? 이런 이슈입니다. 네 가지 공식에 떴던 부분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백신에 대한 효능 부분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해 보여요. 우리에겐, 주주에게는요. 자, 제가 주식 유튜버 백신, 그 제넥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그 누구보다 이 제넥신에 대해서 그 어떤 유튜브보다 자신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제 지난 영상들을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시간 외에서 7.98%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제넥신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해드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보기로 했던 기사 한번 볼게요. SCM 생명 제넥신 면역항암제 백혈병 임상 중간 결과 효과. 그죠? 코인문 미국 혈액학회에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자, 면역항암제. 이 시장이 좀 시장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시장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일단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면역항암제예요. 이거는요. 면역항암제. 늘 말씀드리는 제가 제 지난 영상들을 보면 면역관문 억제제 그리고 면역항암제 하이루킨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지난번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래요. 이 기업의 제넥신에 투자하면서 제넥신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작용 기전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목이 닳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면역항암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쓰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미국의 합작법인 코이뮨은 SCM 생명과학과 제넥신의 미국 합작법인 코이뮨은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의 동종, 급성 리프구성, 백혈병 임상 1, 2상 중간격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고 10일 밝혔다. 그죠? 나름 자 세포가 최대 70%까지 증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면역 카티 세포가. 중요한 건 고용량을 투여한 9명 중 7명은 28일째 완전관의 상태를 보였다. 여기 카티라고 나오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툴젠과의 협업, 그리고 이제 인수했던 부분도 있고 최대주주가 됐던 부분도 있고 이 카티라는 분야가 항암제에서 앞으로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또 동종세포 치료제 투여 후 흔히 발생하는 자 20현대 숙주 질환에 발현 신경 독성, 용량 제한, 독성 반응 등 나타나자 완전성이 확인했다. 카티 치료제 가장 큰 문제는 사이토카인 방출 중의 발현율이 낮았다. 그죠? 또한 고유 특허 기술인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카티 세포 치료제와 차별화하고 있다. 코이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기사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자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이루킨 이죠? 면역항암제 이 부분이 아닌 이 카티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카티 그죠? 카티에 대한 언급이었기 때문에 카티 새로운 항암제 기술입니다. 여기서도 1세대와 2세대로 나뉘고 또한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 카티 분야 회사를 인수하고 앞으로 카티에서 각각 맡은 그런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모르시면 항암제 분야를 모르시고는 이 카티를 모르시면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또 언급을 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면역 항암제에서 제넥신 하이루킨과 카티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야를 보여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제넥신에게는 무엇보다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백신에 대한 일상에 대한 결과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제발 이 부분을 회사에서 좀 우리 주주들의 마음을 알아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중요했던 음이기관을 뚫었다가 다시 이 부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밑에 보면 지지와 저항 간에 싸우고 있어요. 박스가. 자, 보면 21선, 121선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뚫었던 이 부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건데 61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61선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지지를 받는데 좀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위로 저항은 5일선과 11선이에요. 그죠? 지지와 저항은 약하진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평선들이 좀 수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아요. 시간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지 지금부터는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죠. 결국, 지금 지금 중요했던 건, 요 박스에서 안착을 하고, 다시 이제 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쪽에 매물대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릴게요. 밑으로는 이평선들 지지와 일봉상 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 박스까지 일단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제넥시는 거의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이 차트 분석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수급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코스피 기준으로 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외국인이 9천억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3조 9천억. 이게 외국인이 막 4조까지 들어왔었잖아. 5조. 근데 지금 많이 줄었죠. 11월 달에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개인이 또 4조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느낌이 조금 쎄합니다.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자 코스닥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 코스닥 대장주잖아요. 거의 제넥신이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거의 늘 왔었죠. 외국인도 들어왔는데 금요일 날은 900억 그리고 90억 팔았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수급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쩐의 장세, 유동성 장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서는 계속해서 지금 계속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넥신의 수급을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 날 제넥신은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았어요. 개인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개인과 기관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쭉 추세적으로. 지금은 그 누가 됐든 2400에서 2750까지 외국인이 끌어올렸으면 2400까지는 개인이 끌어올렸거든요. 2750에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건 개인이건 기관이건 기관은 사실 내년부터 들어올 것 같아서 개인이건 외국인이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황을 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우리 경제 분석이나 시황 분석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라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주식시장도 경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꽃입니다. 또한 기업의 자본 조달 창구이며 자산시장의 큰 축이거든요. 실물 경제의 작동 원리를 너무나 잘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할 때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경제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늘 같이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늘 대외적인 리스크를 제가 대비하라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버블의 영역에 들어선 지 오래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펀더멘탈과 이 주가, 실적과 주가와의 괴리가 거의 사상 최대점입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거의 강보합권과 약보합권에서 끝났어요. 0.1% 거의 이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다우는 0.16 상승했고 S&P는 0.13 빠졌고 나스닥은 0.23%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거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950명 가까이 와요. 건강관리 유의들 하시고요. 코로나 후유증이 있습니다. 조기에 잡아야 돼요. 나중에 장기가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꼭 유의들 하시고요. 고용지표가 미국 기준으로 고용지표가 둔화가 됐어요. 추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재정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 있죠. 지겨울 정도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9천억, 9,080억, 9천억에 대해서 양적으로는 합의를 했는데 세부 내용 쪽으로는 아직 합의가 덜 됐어요. 이 부분에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지겹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독점 금지 이슈가 나오겠죠. 반독점 금지 이슈. 이거에서 빅테크, 그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여기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술주가 영향을 받게 되면 한국 증시 성장 세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슈를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중 무역 마찰이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무역 대표부에 캐서린 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내정됐거든요. 이 부분도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이고 전 세계 증시를 대표하는 테슬라의 투자 의견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 버블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미국 테슬라가 주가가 무너지는 날이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날을 보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가 지금 미국 전 세계 증시를 대표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브렉시트 보게 되면 이게 노딜 우르로 끝나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이게 사실 노딜로 끝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로화와 파운드가 약세로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국 사람들처럼 미국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미국 중앙은행에 관심 있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립 서비스만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미국 중앙은행은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왜? 올라가면 언젠가는 무너질 거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떨어지게 되면 바로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중앙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립 서비스만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금리 한다, YCC, 일드 커브 컨트롤 한다, 그리고 뭐 ETF를 통해서 질적 완화, 뭐 회사채 매입한다, 뭐 2023년도까지 제로금리 유지한다, 다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양적 완화 프로그램 만개 날짜를 좀 조정해서 연장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미국 재정 정책을 좀 압박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로써 어떤 말이 문구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 백신 있죠? 이거 다음 주부터 이름은 승인돼서 접종 전망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계속해서 해드리면서 투자 매시전 TV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에 대해서는 항상 투자 매시전 TV가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